호구죠, 뭐 호구. 정확하게 강소레이미의 호구. 제한한다거나 그거를 제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거의 다 강소레이미 양이 하고 싶다면 안전에 위배되거나 혹은 뭐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빼고는 뭐 대부분을 다 그녀의 니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데? 예를 들면 양말이면 3개, 뭐 옷도 3개, 뭐 모자도 3개 딱 놓고 비록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걸로 다 픽해가지고 입고 뭐 음식도 에이미 뭐 먹을래? 그러면은 에이미는 파스타. 그래 파스타. 에이미는 파스타 하고 저는 한식 먹고 엄마가 불고기 먹으니까 너도 먹어.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그냥 엄마는 컨디션 안 좋아. 그럼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갈까? 하고 이제 그냥 안 가게 해줘서. 그리고 유튜브 한 2시간, 1시간 더 이상 못 보게 이렇게 걸어놓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네. 그냥 엄마가 너무 좋고 그냥 뭔가 엄마가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어서 그냥 보시면서 이제 뭐 다 의견이 좀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주 씨가 에이미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굉장히 자율성을 키워주는 엄마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러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은 선택권을 주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조금 개입을 하고 하는지 이거 좀 또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개근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커야 되고 당연히 개근 안 한 애들이 이상한 거지. 하고. 그리고 미디어의 노출이 아니고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안 좋은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엄마 이런 거는 이런 거 같고 저런 건 저런 거 같고 본인이 그걸 물어와요. 그럼 에이미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하면 엄마 에이미 생각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한을 두기보단 일단 오픈해놓고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제주도로 이사 간 것도 에이미 네. 의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애들 말 듣고 집을 이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사 가게 야 되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 맹모 삼천지교라고. 근데 그 맹모 삼천지교라지만 그또 맹모 어머님께서 이제 이재호에서 그렇지. 가신 거지. 그런데 이거는 저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곳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를 넘는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뭐 이렇게 괌에도 가고 다 갔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다가 엄마 여기야. 그러더라고요.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준 엄마는 천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알았어 얘기하고 아빠한테 제주도 간다. 그냥 와우. 제주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사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만 네, 일곱. 만 7살. 네. 같이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같이 그냥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유럽을 다 돌고 돌아다니면서 에이미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이미는 항상 정답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건강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항상 정답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정답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에이미가 제주도에 두 분이 사시잖아요. 네. 아빠는 아빠는 천안. 천안에? 네네. 갑자기 지금 서울. 에이미가 갑자기? 서울이요. 네. 엄마 나 지금 아빠 보러 갈래.
안 되겠어. 아빠랑 상의해 보고 아빠가 제주도에 오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아빠는 못 온대. 아빠 못 오면 네. 비동반. 어? 비동반. 비동반으로. 비동반이 뭐야? 비동반이 아니 비동반. 예. 어렸을 때부터 비동반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가 혼자 비행기를 타는 거를 했어요. 네. 얼마나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아니 그게 돼요? 네, 7살 돼요. 때부터? 네. 근데 그거를 해요?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했어요? 네. 6살 때? 아, 7살 일곱 살 가능한 때? 나이가 만 7살이거든요. 네, 만 7살 때, 딱 8살 때부터. 8살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탔어요. 했어요? 엄마가 시켰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걱정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좀 반대인가 봐요. 저는 뭐냐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비행기 사고는 가장 낮으니까 확률이 이 친구를 직원분들이 케어해 가시잖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 사실 그렇지, 공항 내에서. 네, 공항 내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비행기 내내 스튜디오스 분들이 챙겨주시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비행기를 혼자 탄다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자존감이 있어요. 이 친구 시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될 거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은 비동반으로. 이야. 첫 비행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제주도에서 제주에서 서울. 서울. 예, 아빠. 근데 우리 에이미는 좀 어땠어요 그때? 안 무서웠어요? 살짝 엄마 없이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니까 뭔가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이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되게 잘 약간 뿌듯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걸 해내다니 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오냐오냐 엄마도 아니고 예스맘도 아니고 아이의 어떤 의견이나 자율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 엄마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지나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엄마는 언제나 널 믿어. 그리고 결국은 이거 네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아이에게 전달될 때 되게 아름답게 전달되긴 하는데 아이가 조금 어리면 이게 조금 두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성인은 말할 필요도 없지. 성인한테 네네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네네네. 어린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엄청 나를 믿네. 그러니까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네. 근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기에 이 문제는 조금 나한테 버겁네. 이러면 약간 의논을 하는 게 어렵거나 약간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여기 상담에서 나온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책임을 많이 주면서 혹시라도 엄마를 너무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좋다라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혹은 요즘에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박사님 딱 정확히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거는 좀 한계를 둬야 되고 이거는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사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죠. 타당해. 그러면 그렇게 해. 라는 거를 1부터 100까지 그렇게만 경험을 해버리면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fully satisfy 되는 거예요. fully satisfy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완전히 만족스럽고 충족된 상태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일부러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너 오늘 좀 불편해봐라 이럴 건 없지만 오늘 내 마음 먹었다 어느 정도 이럴 건 없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정도를 애가 그냥 겪고 가는 것도 굉장히 내면에 힘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내면에 힘이 생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계인 거잖아요. 나랑 또 다른 타인인데 엄마가 내 생각대로 좀 안 돼서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딱히 그런 적이 막 엄마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막 불편하다 그런 적이 없어. 조금 서운한 적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이때는 엄마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못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학부모 창간 수업 때 엄마가 잠깐 일본 갔다 오느라 있었네. 코로나 검사 때문에 못 와가지고 정리되느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다음부터는 잘 그냥 와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와라. 얘기? 다음부터 잘 와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네네. 우리 에이미가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공감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이미 자체가. 근데 이건 마음이고 또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잘 표현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받아들여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보면 다 장점인데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냐 하면 어쨌든 엄마가 안 오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는 섭섭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이거를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지화라고 해. 이성적이고 지적인, 지식적인 걸로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그냥 서운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위기에서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엄마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이해했어요 됐어요 이거는 이지화야. 근데 이지화를 해도 내 마음 안에 어쨌든 서운은 해. 엄마가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마음을 통합을 잘 하지 않으면 그냥 intellectualization 이지화로 내 마음을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섭섭했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섭섭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잘 표현 안 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으로 너무 가지 않도록. 그냥 막 그렇게 셋이서 꼭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셋이서 있으면 더 어색해요, 뭔가. 셋 다 그냥 말을 못하고 누가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말할까? 이러면서 살짝 계속 뭔가 눈치 보게 되는 느낌? 그냥 셋이서 있는 것도 편하긴 한데 그냥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는 립 서비스 같다. 그냥 갑자기 그냥 친구랑 놀다가도 생각나고 그냥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냥 매 순간 그냥 아빠 닮은 걸 봤다거나 아빠가 좋아하는 걸 봤다거나 그럴 때 딱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딱히 그냥 막 아빠가 너무 필요해 이런 것도 아니고 딱히 그냥 혼잣말로는 그냥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하는데 엄마한테 딱히 나 아빠 보고 싶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에이미는 원래 애 자체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감정은 있지만 이것을 억압하고 억제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에 대한 파악만 하려고 한다면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애가 될 수 있거든요.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애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에이미한테 필요한 건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괜찮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마음이 돼. 드는 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이 얘기를 아이한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좀 이렇게 풀어놓고 알아서 잘 자라라 이러는 스타일의 엄마. 이번에도 이제 학교를 좀 뉴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시기를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저는 의사를 항상
딸한테 물어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진중한 고민 상담을 엄마한테는 잘 안 해요. 뭘 하면 좋을까라고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약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라 그 대답을 해주는 것도 저는 고마웠어요. 제가 뭘 하든 지지해준다는 뜻이니까. 네. DNA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러는 편이거든요. 뭘 얘기를 안 해도 항상 제 시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심히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제 미국 가끔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잠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댄서 반에 들어가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으면은 저녁에도 그런 걸 하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숙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가 되지. 제가 숙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아빠가 이제 학교 이제 성적 나온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적이 항상 좋아요. 그 와중에도.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아, 너는 뭘 해도 나같이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좀. 탁구를 하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 하지 마. 네, 그렇게 했었고, 미국에 가서도 본인이 나는 이제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댄서를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가 좋은 거니까 네가 해.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뭔가를 계속 제가 혼자서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다 그러면 가고 안 맞다 그러면 안 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딸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얘가 끌려올까요? 전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하고 어떤 걸 의논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이유는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자식이 정말 성인이에요. 한 40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70이 다 되셨어요. 70된 아버지가 40된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거나. 근데 40살 그 아들이 식당을 차린대요. 그러면 A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저 성심성의를 다해서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잘 될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는 의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성심성의껏 그렇죠.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라. 맛있게 하면 손님들이 올 것이다. 근데 B 아버지는 그래서 그 장소는 충분히 고민을 해봤어? 장소는 어디다 했는데 그러면 뭐 사당동에다 열었는데 그럼 그래? 그럼 너 누구하고 그걸 의논을 했어? 그러면 아니 누구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도와줬구나. 고맙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 단계를 서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빠져 있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부터 제가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결정을 해주는 과정이라든가 생겨난 문제를 대처해준다고만 생각하면 나눌 대화가 되게 없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서연 양은 엄마하고 좀 이런 중간 단계에서 얘기를 해본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좀 있어요? 거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약간 엄마 말이 맞는 게 약간 소위 말하는 답정너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가 있고 근데 이제 엄마도 거기서 너 맘대로 해 하니까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어서 또 굳이 어떻게 제가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엄마한테 진지한 고민을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라는 게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어떠한 뭐 육아 방식이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믿어주신 거는 맞지만 또 너무 믿은 나머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살면서 결과가 나쁘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지나치게 걱정을 해요. 근데 어떤 누구라도 삶을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겪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을 겪게 되면 그냥 합당하고 타당하게 겪어 나가면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성장을 좀 해요. 근데 그거를 겪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면 결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조금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말고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물어보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는데 그중에서 뭘 먹지 이런 종류의 사소한 결정을 혼자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혹시 실수하거나 결정을 잘못하게 될까 봐 좀 걱정해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 맛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새로운 맛을 먹고 싶은데 새로운 맛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 그렇구나. 그럼 이제 사실 뭐 아이스크림이야 그렇다 치지만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매진을 하지만 그 결과가 서연 양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는 본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강한 분들이고 아주 삶을 눈떠 잘다리 딱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멋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면이에요. 근데 이제 통제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상과 본인이 맡아서 해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통제해서 가능하면 좋은 결과를 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기대하는 통제의 틀에서 벗어난 결과는 좀 불편해요. 불안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all 아니면 none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all만큼 해서 맞아요. 이뤄내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엄마한테도 엄마 어쩌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게 통제적인 사람들은 늘기 의젓해요.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 그러니까 뭐 이거 좀 표정을 하시면 어때 보이고 뭐 이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